안녕하세요. 우리 평가사님도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뉴페이스 오늘 이제 감정평가사님이 함께 자리에 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결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곽동순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리더스 저희 이제 지금 채널명을 조금씩 이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지금 이제는 갓정사 해가지고 느낌에 어떤 이름일 것 같습니까? 갓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급 행정사. 네, 신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신이 싶어요. 되고 싶은 네. 행정사로서 일단 채널명을 수많은 채널명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오늘 평가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오늘 평가사님이 이제 어떤 쪽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직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서 다만 이제 행정사를 클릭을 하다가 아니면 행정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이 채널을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감정평가사님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좀 하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안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행정사랑 어떤 케미가 또 발생이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평가사님이 감정평가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감정평가사는 대부분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이제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이랑 이제 뭐 특허권, 저작권 같은 이제 무형 자산을 가치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무형과 유형을 가치를 평가한다. 와, 그러면 재산적인 어떠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아니면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사님이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짚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음. 저평가되어 있거나 고평가되어 있거나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정한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뭐 소유자분들한테 경제적 이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평가사님 마이크가 약간 내려가 있답니다. 잠깐 조정하는 동안 제가 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님은 이제 부동산 원래는 보통 감정평가사 하면 부동산 감정평가로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잠깐 동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사는 뭐 공장에서 쓰고 있는 기계기구라든지 뭐 우리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이제 보이는 물건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치가 정확하지 않은 물건들을 전부 이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뭐 동산보다는 저는 이제 무형자산을 좀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이제 영업권이라든지 뭐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이나 뭐 수익을 추정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어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잠시 후에 우리 평가사님과 행정사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케미가 생기는지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볼 거고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를 이제 저희 도피디님이 잡아주셨는데 부동산 법인이라고 잡아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는 채널명이 바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좀 안내해드리면 부동산이 있는 재단법인의 장단점을 쭉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님이 좀 언급하셨던 것처럼 동산과 부동산 가치평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이후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는 뭐 지금 제목을 부동산이 있는 법인으로 했으니까 부동산이 있는 법인들도 다양하게 좀 얘기를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이제 영업권 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저희가 행정사무 중에 벤처기업 이렇게 등록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도 평가사님이 어떤 역할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첫 번째로
제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는 없는데 일단 이제 재단법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좀 채널 다양한 얘기 중에 재단법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재단법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재단은 말 그대로 재산이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평가사님께 제가 이제 어떤 땡땡 사회복지법인에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이제 기본재산이라 해서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재산을 말하는데 그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가 평가사님께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엄청 빠르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살짝 제가 질문을 이렇게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사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어떻게 평가사님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서 재단 자산으로 이제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부동산들을 이제 감정평가법의 그 기법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정한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서 재단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행정사는 보통 이제 재단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는 이제 정관 변경 그리고 임원 변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서류를 저희가 대행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정관 변경 안에 그 재산도 정관 변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정관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이 평가한 지가 꽤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평가사님께 또 문의를 드렸고 또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동산이 훨씬 더 이제 처분하려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그리고 보통 평가자분이 보통 두 분이 가격을 산정을 하시고 그 두 개의 가격 중에 뭐 때에 따라서는 평균 가격, 때에 따라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평가사님은 보통 이게 뭐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뭐 좀 난이도가 좀 다를까요? 네, 뭐 평가 법이 이제 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평가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토지랑 건물 그리고 토지 건물 같이 이제 거래되는 구분 건물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구분 건물이 평가하기에는 가장 이제 수월하고 이제 토지랑 건물을 따로 각각 평가해서 이제 합치는 이제 부동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일단은 평가법이 다르다는 것만 이제 인지하시고 있어요. 저희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바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평가사님이 원래 이제 그 정말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가볍게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원래 평가사님이 원래 감정평가사를 왜 하시게 되었을까요? 감정평가사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고 네. 이제 제가 전공이 도시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자격증을 이제 하나 따야겠다 알아보다가 뭐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이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때 살짝 이제 공부하려던 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합격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떠한 부분이 조금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뭐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베이스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지금 느낌에는 숫자를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아니면 법학이 더 가까울까요? 다 잘해야 됩니다. 아, 다 잘해야 돼요? 네, 오. 숫자도 잘 다뤄야 되고 네. 일단은 뭐 부동산을 이제 봐야 되니까 뭐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네. 법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보상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그거는 감정평가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이랑 보상법이랑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제 보상법 얘기했는데 네. 이 보상법에 대한 부분이 뭐 보통 이제 행정사랑도 같이 이제 뭐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법인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평가사님하고 토지보상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같이 진행 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상 절차가 이제 협의, 그다음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협의 보상평가 때 이제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가 이제 그 소유자의 보상 보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거가 이제 너무 낮게 보상 금액이 책정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수용 재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행정 절차가 어렵으니까 협의 보상 평가에서 수용 재결로 넘어가는 그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행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네. 수용 재결 보상 평가액도 마음에 안 든다. 음. 그럼 또 이의 재결 보상 음. 평가까지 이제 신청을 할 때 또 행정사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행정사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 일반인들은 그런 행정 절차를 도움을 받으시는 아마 이제 말씀 중에 딱 느낌에 이런 거죠. 이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가치평가가 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산정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본인들이 이제 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금액대가 있을 건데 이걸 서류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는 행정사가 같이 해준다라고 했을 때 토지 보상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용어가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협의 그리고 이제 수용 재결 나왔는데 한번 그 용어 살짝 뭐 이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예 전혀 초짜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에는 뭐 협의라는 건 이제 서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라는 그쵸. 거죠. 예. 네. 그 예를 들면 토지라고 이제 네.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랑 이제 그 토지를 이제 수용하려는 이제 대부분 국가가 되겠는데 이제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서로 처음에 이 가격에 협의를 해라. 고 이제 감정평가사 3명 또는 2명이 이제 평가액을 이제 네.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싸다. 이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너무 비싸다. 뭐 아니면 적정하다. 네.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소유자가 나는 이 평가액에는 협의를 못 하겠다. 할 때 이제 다음 단계인 수용 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수용 재결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강제로 강제로 편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만 이제 이 적정한 보상금으로 일단 책정된 금액으로 돌려주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불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아까처럼 이의 재결로 넘어가는 이의 신청 단계로 이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어떠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가치 평가가 있다. 아니면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뭔가 산정이 잘 부정확하다라고 하면 우리 평가사님이 딱 여기서 나타나시면 이에 대해서 딱 도와주시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법인이 저희는 이제 지금 주제가 부동산을 가진 지금 이제 제목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가진 법인인데 저희는 일단 재단법인 초점을 한번 먼저 운을 띄워보면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 보통 현금으로 일반적으로 5억 정도를 보통 기본재산으로 합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거는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말 그대로 재단다움, 재단일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지역마다 아니면 이제 주무관, 그 부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보통은 원래 이제 보통 5억 정도를 기본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주자주 이제 실제 집행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은 보통 운영재산이라고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이보다 좀 더 이제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하는 공익법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법률에 기본재산, 운영재산이 아니라 기본재산, 보통재산. 뭐 용어도 그냥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용어를 달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도 똑같이 기본재산, 보통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재산 운영하는 게 좀 더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비영리 그냥 재단법인들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고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뭐 기본재산, 운영재산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최초 처음에 부동산을 만약에 아까처럼 5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5억에 그러면 이 감정이 5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저희 행정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 허가 신청서에 저희가 이제 재산 목록을 넣거든요. 거기에 실제 5억이 있다라는 걸 현금이면 딱 그 잔고증명서로 제출하면 되는데 부동산이 있을 때는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 평가사님 각동순 평가사님이 짜잔짠 나타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5억입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한 명은 안 되고요. 보통 두 분이 이렇게 보통 원래 왜 두 분이서 하죠? 공정하게 이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네. 수 없으니까 이제 네. 공정하게 두 명의 평가사가 네. 이제 해야 더 정확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이제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대형 감정평가법인도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도 하는 평가법인이 있나요? 예, 법인은 혼자서 아니고 혼자서 하면 하는 이제 평가사님도 평가 있어요? 사무소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분에게 맡겨도 사실 실력 차이가 아니면 평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뭐 대형 법인에 소속되어 있냐, 뭐 네. 소형 법인에 소속되어 있냐, 사무소를 하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는 없고요. 그냥 다 평가사 개별의 실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평가사님들이 뭐 현업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가사 분들의 이제 부동산을 보는 주관적인 시각이 이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법에 정해진 이제 평가 기법이 있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이제 어쨌든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사마다의 주관적인 그 판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네. 그러면 뭐 큰 법인이든 이제 작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로 있더라도 거기에 서 평가하시는 평가사님의 기본적인 다 거의 기본 베이스는 다들 있는 걸로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가 나온 것들 두 개를 가지고 재단법인이 보통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재단법인에서 5억이 평가가 되면 저희 행정사는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이제 재단을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만약에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처분하려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평가했던 금액과 현재 시점에서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또 우리 평가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제 재단의 재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거래하듯이 마음대로 거래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평가사들이 적정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이제 네. 사고 파는 게 이제 좋겠죠. 네. 이 시점에서 한번 그 유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재단법인을 어떤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들 보면 이제 유형이 한 크게 세 가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상속 때문에 이제 재단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뜻을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뭐 생각하셨던 그 뜻을 자녀분들이 이제 그 뜻을 이어서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살아 계실 때 뭔가 이제 뭐 자산가분이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마치 뭔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냥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무 때문에 세법상 법인이 이제 어떠한 이제 뭐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는 한번 기회가 되면 세무사님 한번 모셔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법적인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만약에 상속 이러한 이제 증여하기 전에도 평가사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개인이 이제 상속이나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거는 거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뭐 유사한 거래가 뭐 포착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오히려. 네, 네. 네,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대한 세금을 뭐 탈세가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네. 절세. 아낄 수 있는 음. 방법을 저희가 다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음. 있으니까 상속 부동산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하실 때는 꼭 이제 감정평가사에 이제 조언을 받으시고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증여 그리고 그 상속에 어떠한 이제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디죠? 비결 감정평가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비결입니다. 비결. 비결의 숨은 능력, 그 숨은 그 실력을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결에 곽동순 평가사님이 이 증여와 이 상속을 하기 전에 이 부동산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꼭 부동산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예전 듣기로 이제 동산 중에서 보이차도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보이차는 사실 저만 해본 감정평가라 네네. 좀 아끼는 겁니다. 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네네네. 그리고 워낙에 뭐 보이차를 평가해서 뭐 활용할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평가를 할 일도 되게 드물고, 근데 좋은 기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이차라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차를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로 거래되는 이제 보이차들 사례들을 이제 다 추적하고 그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네. 이제 보이차의 객관적인 가치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 보이차가 워낙에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평가한 것들은 뭐 100만 원짜리에서부터 몇 억짜리 이제 보이차 하나가 이제 몇 억이 하는 그런 보이차를 평가했었습니다. 뭐 지금 한 예로 예시를 했지만 보이차 말고도 재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평가사님께 미리 한번 상담을 받고 이러한 뭐 동산 이런 보이차 말고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산 평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비결의 곽동순 평가사님께 한번 문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희 행정사에게 또 문의를 주시면 이렇게 평가된 금액을 저희가 이제 기본 재산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일부는 운영 재산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또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과 행정사가 이렇게 같이 협업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많이 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잠깐만요. 한 8시, 어느새 이제 반 정도 좀 되긴 했네요. 그랬을 때, 이제 평가사님하고 저랑 이제 또 뭐 새롭게 조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이제 벤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행정사 업무 중에 벤처 기업, 즉 행정사는 어떠한 인허가를 이제 서류를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벤처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벤처기업을 받으면 만약에 그 창업한 지 3년 이내일 때 보통 이제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평가사님 뭐 도와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무형의 가치인데 이제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형 가치 이제 영업권을 평가해서 이제 법인의 자산으로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권을 법인 자산으로 잡게 되면은 법인이 없던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그 자산이 잡힌 영업권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일정 비율로 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각되는 거만큼 법인의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은 말 그대로 일반 사람이잖아요. 또 법인도 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사실 별개의 뭐 우리가 말하는 별개의 이제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런 뭐 보상도 없이 개인이 그냥 법인의 증여처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법인을 넘어가고 그렇게 법인의 말 그대로 출자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보상의 형태로 영업권을 준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이게 이제 개인에서 개인 행정사 사무실 하다가 법인, 행정사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저는 그냥 무상 기부를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얼마나 되셨죠? 전환하신 지? 저도 지금 이제 2001, 그러니까 개인 사무소는 19년에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법인은 21년 7월 1일 날 전환을 했는데 날짜가 좀 있어요? 전환하고 네. 1년 이내에 이제 그 그렇구나.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살아 있으면 오. 이제 1년 이내에 평가를 받아서 이제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이제 법인에다 넘기면서 이제 개인은 또 법인에 있는 현금을 이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제척기관처럼 본인의 권리를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그쵸. 기간이 있나 보네요. 네. 제가 뭐 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티키타카가 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개인의 영업권을 1년 이내 법인 전환 뭐 등기일 기준이겠네요. 네, 예, 등기일 기준으로 한 1년 이내에 한 번 더 영업권을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뭐 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이 또 벤처 기업을 또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을 통해서 보통 뭐 정책 자금이라는 이제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이제 공장을 아니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 공장 부동산을 또 매입도 하는데 그때 부동산 매입할 때 혹시 뭐 벤처기업이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뭐 그러한 어떤 뭐 자격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은 네. 이제 뭐 어느 회사에서 뭐 소유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그 평가하는 시점에 뭐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아니면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변리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벤처를 받았냐에 따라 약간 이제 뭐 신청하는 등록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이제 그 특허 등록료가 약간 이제 뭐 할인도 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여나 뭔가 벤처기업이 됐을 때 여기도 이제 뭐 평가사님이 받는 수수료도 있고 국가에 내는 뭐 돈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 다 그 개인 이제 평가 수수료로 빠지나요?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하게 되면? 그쵸, 다 개인 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등을 둘 수는 없네요. 그쵸, 뭐 벤처기업이 소유했다고 해서 이제 네. 가격이 네. 좋아지고 네. 대기업이 소유했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이러면은 네. 그거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겠네요. 이제 네. 평가사들은 누가 소유했냐에는 음. 영향을 받지 않고 네.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자세하게 뭐 비용에 대한 걸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의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난이도도 잠깐 살짝 물어봤지만 사실 이제 평가사님이 지금 합격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제 올해로 9년 차. 9년 차. 네. 네. 그랬을 때
부동산의 종류별로 이제 평가 수수료가 조금 뭐 어느 정도 아니면 어떤 부동산은 수수료가 좀 높거나 그런 게 좀 차등이 있어요? 없습니다. 평가 대상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그냥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고 오. 이제 동일 부동산인데 평가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가 목적이 달라지면은 이제 수수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보상평가가 있잖아. 그렇죠. 네. 그 똑같은 목적물을 이제 보상평가 목적으로 하냐, 네. 아니면 재단법인 재산 가액 이제 판정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 보통 이제 제가 느끼면은 아까 구분 건물 보통 아파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빌라 한 다세대라고 했을 때 그 한 일정 구역 아니면 건물 평가하는 거 사실 제가 볼 땐 건물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뭐 비용 산정은 평가액으로 기준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수수료 산정은 평가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산정되진 않고 저희 이제 그렇구나. 감정평가법상 이제 네. 수수료 산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한도를 저희가 낮게 받을 수도 없고 높게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딱 정해진 요율로 받되 이제 할인을 20%까지는 이제 정해진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사님이 20% 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무조건 20% 할인해서 최대한 고객한테 지금 방송 공개된 방송인데 맞습니다. 최대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평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의 수준 자체도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하진, 건 그러진 아니에요. 않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평가사님의 업무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평가에 가장 중요하네요. 네. 혹시 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가장 큰 금액, 뭐 큰 법인에도 예전에 계셨다길래 가장 큰 사이즈 뭐 이렇게 단건으로 했을 때 건으로 했을 땐 1,00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와, 하죠. 천억도 하셨다라는 거요? 와. 1,000억 이상인데 그런 거는 뭐 네. 자주 할 수는 없고 주로 음. 하는 거는 뭐 10억, 20억 이런 이제 아파트 요즘에 네네네.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네.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더 오르기 전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증여 평가를 많이 음. 했습니다. 그 증여 평가 하시면서 다음에는 이제 저희 행정사에게 재단법인 한번 아유,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도 이제 자산가라면 너무나 좋은 고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제 아마 평가사님도 이제 평가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제 평가사님 9년 동안 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이런 평가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었다. 뭐 비용을 떠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억에 남는 평가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급작스러워. 이 부분은 좀 네. 미리 생각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근데- 잠시 좀 잠깐 기다릴까요? 아니요. 제가 네네. 한번 뭐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질문을 다시 네. 한번 네. 어떤 9년 동안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지금 현재 비결 평가법인에 계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큰 평가법인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평가사님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은, 기억에 남았고, 아니면, 이런 사례들은 참 내가 평가사를 잘했구나.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평가사로서, 이제 전문직으로서, 뭔가 이제 조금 자부심이 느꼈었던 뭐 그런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돈을 떠나서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보상 현장에서 이제 주로 보상 현장을 나가면은 네.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냥 이제 시골에 가지고 계신 땅들이 이제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팔고 싶지 않은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에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가격 자체도 이제 너무 이제 낮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를 보상을 받고선 뭐 다른 데로 이주하기도 만만치 않은 여건인 이제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상 평가를 할 때 뭐 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럴 순 없지만 그러겠네요. 그래도 네. 최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저희가 얼마 이거를 왜 그 가격밖에 보상액을 책정할 수 없는지 최대한 이제 잘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그런 경험이 이제 가장 이제 뜻깊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대상자분을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특이한 경우네요. 네, 보통 뭐 근데 대부분 만나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뭐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지금 한 분 들어오신 뭐 지금 댓글에 가오 스튜디오. 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죠. 네, 현장에 계시는 여기 이제 여자 대표님, 최 대표님께서 지금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까 그 언급하셨던 것 20% 할인, 네, 딱, 네,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네요.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센스가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을 안 하시고, 네. 네, 가격에 한해서만 네, 정확하게 딱 이제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상담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오, 있으니까 그래요? 네, 오. 언제든지 뭐 불편해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 모든 상담 친절하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탁감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탁감이라고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앉아서 감정한다 네, 뜻인가요? 직접 현장까지는 가지 못하고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탁상에서 이제 자료를 보고 이제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실제 이제 쓰이는 용어네요. 저는 네. 이제 업계에서 이제 그냥 일부 사람들만 쓰는 뭔가 이제 비속어처럼 쓰이는 건 줄 알았더니 책상에서 탁상에서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는 감정이라는 뜻의 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가오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그렇죠. 하면 우리 평가사님의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고 정식 감정을 하려면 현장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식 감정은 무조건 현장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유튜브 아마 이제 이 재방송 이제 녹화된 걸로 이제 듣거나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좀 생중으로 좀 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이 영상이 올라오고 우리 평가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좀 이제 감정 특히 이제 탁상 감정 탁감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감정평가 비결 감정평가법인의 각동수 평가사님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희 뭐 네이버나 뭐 그 사이트에다가 네. 뭐 비결 감정평가법인 곽동순 감정평가사를 검색하셔도 이제 나오고 네. 뭐 그렇게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름이 특이합니다. 예. 곽이잖아요. 곽씨죠. 곽동순 네. 평가사입니다. 곽동순 평가사님. 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곽씨가 우리나라 성인가요? 중국에서 넘어온 성인가요? 그것까진 저는 우리나라 성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씨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두 개 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이 특이한 곽씨입니다. 네. 곽동순 평가사님을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 검색을 내 땡땡으로 해야 되겠네요. 내 땡땡에서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이제 곽동순 평가사님께 문의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는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도피디님이 바로 전달해 주시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가고 유튜브 댓글이나 네. 공지에다가 네. 제 번호를 띄워주시면은 그럴까요? 네. 우리 가능할까요? 네.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그러게요. 댓글로 보고 네. 이제 연락 주시면은 개인 번호를 띄워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개인 번호 띄워도 된답니다. 네. 그 사적인 질문 하면 안 되고요. 잘생겼다. 좀 결혼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시청자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10,000명 되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뭔가 대본을 놓고 했었으면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쵸, 뭔가 딱딱하게 맞습니다. 했을 텐데 의외로 지금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시고 듣고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우스트도에서 또 하나를 제가 눈이 침침한데 한번 어떻게 적혀 있나요? 네, 건물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곽동순 감정평가사가 있다고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건 아닌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저희는 감정평가는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담보 대출 받으실 때 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은행에 이제 보내는데 은행이랑은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보통 제가 그때 한번 뭐 듣기로 은행에서 하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큰 계약을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큰 법인에서 보통은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개인이든 아니면 법인에 대한 뭐 탁상 감정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무료 상담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뭐 은행 대출 감정평가만 안 하고 있고 맞아요. 네, 상속 증여 감정평가, 음. 뭐 법인 전환 감정평가, 그리고 법인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 재평가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나의 그 재산이 있는데 이 값어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사님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미 측정돼 있는 걸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걸 은행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안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소유자를 위한 평가는 가능하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3자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요? 저 부동산 얼마냐?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네네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처음에는 아까 이제 재단법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부동산을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는 과정에서 평가사님이 감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재단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더 감정평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럴 때 평가사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다양하게 또 이제 아까 영업권도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특히 이제 영리법인들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그동안에 이루었던 사업자 이 고유의 영업을 고스란히 법인에게 이전을 하는 형태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실 뭐 값어치가 없는 경우에 다 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매출이 좀 달성된 그런 개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평가사님이 이 또한 영업권으로 또 평가를 해주시고 그 법인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개인에게 합당한 비용으로 또 법인이 또 가치를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또 오늘 얘기를 처음 듣고 그리고 또 가격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무료 상담은 탁감은 무료로 그리고 정식 검사 정식으로 이제 이제 감정을 하게 될 때는 현장도 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평가에 따라 하는데 20% 할인.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이제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좀 다시 뭐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있는 재단법인 잠깐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부동산이 있는 일반 법인도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면 보통 법인이 부동산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이 보통 뭐 법인이 뭐 아파트가 혹시 뭐 사례 중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파트 아니면 보통 그냥 사옥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사례들이 보통 문의가 좀 법인은 문의가 올까요? 법인 이제 법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이제 오래전에 샀거나 네. 이제 너무 오래전에 평가를 받아놨으면 이제 가치가 지금 현재로 객관적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이제 재무제표상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평가 문의가 오고 네. 그리고 기업 간에 이제 관계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관계 기업 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의로 자기
그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 비영리든 영리든 소유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리법인 주식회사가 법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예전에 한참 전에 이제 평가를 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조금 제대로 가치 얼마인지를 제대로 산정한 다음에 이걸 법인에서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평가사님. 아니, 지금 평가사님 얘기만으로도 지금도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지금 부동산 얘기만 주로 했는데 아까 영업권도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동산 아까 잠깐 뭐 공장 등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장도 그냥 뭐 사실 공장은 부동산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또 특별하게 공장에서 평가하는 게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공장이라고 뭐 다를 건 없지만 공장은 보통 이제 토지랑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이제 기계기구들 이제 뭐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공장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아,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보통 동상들 네. 이렇게 공장 저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묶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행정사 업무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평생교육원 이렇게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이제 문의가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이제 물건이랑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목록을 짜시더라고요. 이렇게 목록을 짠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끔 그게 제대로 된 가치가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보통 권리금이라고 할 텐데 이런 것도 무형의 자산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평가가 가능할까요? 네, 권리금 평가도 가능하고요. 뭐 말씀해주신 공장에서의 권리금보다는 네. 요즘에는 이제 상가들, 네. 이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아니면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분쟁 때문에 이제 권리금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정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서도 이제 권리금 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평가사님이 같이 판단을 해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서류 작성을 해주고 혹여나 이제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변호사님께 저희 이제 같이 있는 그쵸. 모임에 있는 변호사님께 딱 소개를 해드리면 딱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파워팀이 좀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이게 이 가격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그래서 어떠한 상가 특히 이제 뭐 재원은 이제 뭐 예로 든다라고 하면 만약 1층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금들이 바닥 권리금 포함해서 다양한 권리금의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가격이 사실은 누가 부르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누가 먼저 선수 치면 그 가격이 고스란히 이제 협상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럴 때 평가사님이 한번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하나의 이제 좋은 이제 아마 하나의 이제 같이 판단했던 유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랑 좀 감정평가사랑 같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뭐 제일 쉬운 거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 평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말 그대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넘길 때 그게 아까 증여 상속의 그 시작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소유자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평가사님이 도와주시고 맞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다만 이걸 어떠한 영리법인을 만든다, 이게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립허가 신청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에서 또 다른 소유자인 법인으로 넘어갈 때는 또 하나의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평가 그리고 만약에 동산이면 동산에 대한 평가도 또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우리 평가사님은
걸어 다니면서 저거는 얼마짜리인가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는 네. 다 이제 주변 자료를 이제 네.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걸어 다니면서 이제 딱딱딱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 평가사님하고 저번에 한번 미팅 한번 할 때 그 표준지라는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각각 모든 부동산을 다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어떤 네.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준지, 그 다음에 개별지인가요? 개별 그런 것들 약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서 표준지는 어떻게 뭐 일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평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네. 이제 방대한 그래요? 오. 거라서 표준지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토지가 다 이제 지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모든 개별적인 이제 토지 지번들 하나하나는 이제 개별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이제 네. 필지를 평가사들이 전국에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지를 선정해 놓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주변의 개별지들이 평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초동인데 여기도 표준지가 있나요? 네, 표준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그걸 찾으려면 일반인들은 뭐 이게 네. 나도 표준지 해주라고 이렇게 표준지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표준지가 상관없어요? 돼도 네. 그거는 뭐 어차피 표준지가 돼도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고 표준지가 안 돼도 그걸 기준으로 개별지 가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표준지가 된다고 해서 이점이 있고 뭐 불리한 점이 있고 이건 없습니다. 아니 이제 뭐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표준지다.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어쨌든 오히려,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문외한일 수도 있는데 어디 가면 땅에 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네.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 네, 보네요. 그거는 그냥 뭐 토지 소유자가 표시를 네. 해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표시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원래 평가사님이 제일 바쁜 때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 표준지 업무를 이제 하는 기간이 제일 바쁜데 그 기간이 한 9월에서 12월 사이 네. 그 기간이 이제 표준지 업무랑 다른 업무들도 겹치니까 그 네. 기간이 제일 바쁘고 네. 저는 뭐 요즘에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등록된 평가사라서 이제 그러시구나. 행정소송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또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거기에 위촉되어 있는 평가사님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담당 감정평가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네. 저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 평가사분들이 이제 등록되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또 하기까지. 그러시구나. 아니, 이제 거기에, 이렇게 위촉되어 있다라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제 그 보상에 대해서, 아까 토지 보상은 보통 수용 재결, 지방토지위원회 그쪽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왜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절차 말했듯이 네. 협의, 수용 재결, 이의 재결까지 왔는데도 소유자가 나는 이 가격으로 또 못 넘기겠다 하면 이제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넘어오는 거네요. 그 이의 재결에 행정소송- 대한 소송 단계를 1심을 맡아서 맞습니다. 그때 보상금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증액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또 법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협의 단계에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네. 뭐 길게는 2년, 2, 3년까지도 가고 네. 진짜 오래 걸리는. 맞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제 어느새 사실 지금 8시 58분 뭐 많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 빨리 가지 않나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조금 버벅댔는데 네. 이 정도로 버벅대는
되고 잘 마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 걱정을 한 것에 비하면 나름의 뭐 제가 이제 편하게 해주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맞습니다. 평가사님이 기본적으로 원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을 또 잘하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은 채널명이 뭐냐면 뭘까요? 갓정사. 갓정사입니다. 네. 저희 채널명은 갓정사.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바뀌면 그때 또 한 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이제 행정사 업무를 많이 알리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가,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행정사 업무를 어떻게 서로 같이 하고 있는지 이걸 소개하는 이런 코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행정사를 좀 알리고 저 또한 저의 소속은 행정사법인 리더스의 현재 이제 대표 행정사로 현재 조금 저도 이제 지금 현재 6년 차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 업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사님을 좀 모시고 행정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이제 같이 가볍게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토지보상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지작물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더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이 또 다양한 사례들도 한번 정말 오늘 방송에서는 좀 이제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평가사님을 모시고 한번 2탄으로 평가사님이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평가사님 소감 어떠실까요? 첫 방송 출연인데 너무 긴장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은 기본으로 하고 네. 아까 보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의 전문 분야는 보상보다는 이제 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영업권 네. 그리고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음. 이런 것들 이제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네. 자산을 평가하는 게 제 전문이라 네. 뭐 다음 2차 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때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도 더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보통 감정평가사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결 평가사님, 각동순 평가사님은 나는 특별하게 정말 이제 나는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건 다 하고 무형 자산을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으로 된 것들 좀 언급하셨던 것들 네. 지금 이제 특허권, 그다음에 상표권, 지금 저작권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허권 또 어떠한 이제 자산의 가치가 좀 높은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원하시는 그런 법인, 특히 법인 아니면 뭐 개인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곽동순 평가사님께 좀 나가겠죠 어딘가가 네. 네, 우리 평가사님에게 평가를 한번 이것도 탁감이 되나요? 네, 탁감 이것도 물론, 탁감이 돼요? 탁감 됩니다. 무형도 탁감이 돼요? 네. 탁감이 된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그 요구하는 자료 몇 네. 가지만 주시면은 탁감 됩니다. 무형의 자산도 탁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곽동수 평가사님께 많이 이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전문가는 이제 한 번만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비결의 곽동수 평가사님 오늘 모시고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 아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 자신의 자산이 많이 높게 평가되어서 평가사님 수익도 좋아지고 그리고 맡기는 분도 자신의 자산이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들겠다. 행정사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또 이렇게 또 오늘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평가사님 나중에 아쉽지만 한 번 더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는 기회를 하고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렇게 마치는 걸 하고 우리 같이 하는 모임에서 하는 우리 슬로건이 있잖아요. 뭐 다른 것보다 혼자 하면 꿈, 함께 하면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리더스 파이팅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꿈! 함께 하면 기적! 리더스 화이팅! 파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